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올해보다 7.6% 증액된 3조 6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시철도와 기업혁신파크 조성, 조선해양 소형 원전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조 3,452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달성한 울산시. 내년에는 7.6%, 2,548억 원이 증액된 3조 6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발빠르게 국가정책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부처하고 교감이 있고 또 미리 정부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미리 발굴만 한다면은 그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용이할 부분이 참 많더라. 울산시는 18개 신규 사업을 발굴한 상태입니다. 7,317억 원의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 사업과 5,493억 원의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 원전 기술 개발과 지상과 항공 겸용, 모빌리티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울산신항개발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문화도시 조성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의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내년이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비 확보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름 하나 명칭 하나 바꿔서 정부 정책 이름만 따라가더라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면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안이 제출되며 9월 1일까지 국회로 넘어간 뒤 12월 1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약 발표와 후보자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천창수 예비후보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를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실내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학부모 75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걸 울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사교육비의 20%를 울산 교육페이로 지원하고 졸업기 건강검진 도입, 포괄적 성교육과 이념 편향적인 인권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여성포럼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난립으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김주홍, 이성걸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주홍 예비후보는 2월 28일까지 단일화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이성걸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인지도가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조기 단일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여야가 4월 5일 남구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접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권인호 울산시당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7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박병석 전 시의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구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최덕종 전 남구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19개 선거구에 4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합별로는 17명을 뽑는 농협의 35명, 각각 1명을 뽑는 수협의 3명, 산림조합의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중울산농협과 울산축협, 두북농협과 상북농협, 울산 원예농협 등 5곳은 단일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될 예정입니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A조합의 조합원 다수에게 불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조합원 B씨는 A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신인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권을 가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해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울산 수출이 올해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울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2년 만인데 올해 수출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63억 7,600만 달러, 1년 전보다 5.2% 줄었습니다. 울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2년 만입니다. 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선박과 자동차가 약진했지만 석유화학 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울산 수출은 8년 만에 900억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수출 감소에도 무역 수지는 1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 수입이 2자릿수 감소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반토막 나며 16.6%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울산 수출은 양호한 출발을 한 셈입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겠지만 2년 전 수주한 선박이 올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역협회는 올해 울산 수출이 4%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경제 고통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경제 고통지수는 9.4로 지난 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역대 1월 지수 중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 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 실업률은 4.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스마트 선박 울산 태화호에서 기획재정부와 신년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농소 강동간 도로 개설과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2명총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울산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과 수소 이동수단 협력단지 구축 사업 등 내년 핵심 추진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케이블 TV 78개 권역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역정보 포털 가지가 어제 오픈했습니다. 가지는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전국 케이블 TV 지역 콘텐츠를 한눈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을 담은 가지 뉴스와 지역 축제와 명소,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디가지,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지마켓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의 통합 플랫폼 가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방송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바라면서 가지의 론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주군의 대표 축제인 울산 옹기축제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예술 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지난해 울산 옹기축제는 축제 기간 4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옹기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온 오프라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립니다. 교통문화연대 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과 양산의 도시 통합을 제안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에 환승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양산은 울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원외 재판소 설치로 법률적인 면에서도 같은 권역에 있으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도 양산에 위치해 있다며 도시 간 통합은 확실한 경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철도와 국도, 고속도로는 이미 두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노선 연결과 환승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김철욱 신임 울산시 체육회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철욱 회장은 부임 후 처음 일정으로 202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민선 2기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석기 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김철욱 신임 시체육회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2023년 정기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부임 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는 각 종목 협회장들과 구군 체육회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각종 의안이 가결되고 김태민 신임 북구 체육회장 등 3명이 감사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를 역점 사업으로 꼽으며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연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울산 공업축제에 어르신 체육 대축전, 또 시민생활 체육 대회를 저희 민선 2기 5대 회장으로서 체육 대회를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회장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체육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팀 육성 지원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의원 총회를 시작으로 임기가 시작된 김철욱 회장은 2027년까지 4년 동안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시체육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정책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철욱 신임 회장의 부임으로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시체육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중심을 잃은 B씨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테크노 일반산단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에서 제4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한국동서발전과 한수원, SK가스와 롯데 SK에너루트가 울산 지역 연료전지 발전 산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울산시와 카프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등이 수소 출하센터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야외 광장에서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와 수소 선박, 수소 지게차 등 건설과 산업기계 분야까지 확대된 다양한 수소 기술들이 전시됐습니다.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는 어제 울산 지역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2천만 원을 울산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돈은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찰이 선정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대기업들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5명에 2억 4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울산시 지회는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1,0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270kg을 전달했습니다. 한우고기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를 통해 현물 지정 기탁 후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한우협회 울산시지회는 해마다 소외계층을 위해 한우고기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한우고기 맛체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